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데 이 비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전에 비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왕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국, 단국, 고주선 이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은 이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환국 때는 좀 덜 했습니다. 근데 단국 때부터 그 위임 정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환단국에 나옵니다. 그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현왕, 좌현왕 얘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현왕, 좌현왕. 그럼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단군이 있는 겁니다. 단군이 있고 오른쪽에 우현왕이 있고 왼쪽에 좌현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3조선 3한 얘기하는데 그 체제에 의해서 모든 건 이루어졌다는 걸 쭉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비왕은 조금 다른 제도로 다 바라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단군이 있고 부단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현왕과 좌현왕입니다. 단군이 있고 두 명의 부단군이 있고 이게 진안, 마한,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한, 진안, 변환을 나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로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통틀어서 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마한, 진안, 변환이. 그래서 이것은 단군, 중심을 이게 진이죠. 진. 그 다음에 부단군은 마한과 변환으로 보시면 되고 우현왕과 좌현왕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드린 거고 이것이 바로 진안, 중심국가, 단군이 있는 데가 진안이고 그 다음에 부단군이 있는 데가 번원과 마한입니다. 그 밑에가 비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비왕. 이 비왕은 뭐냐면 왕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러시아나 미국을 예를 든다 그러면 전체를 다스리는 연합국가의 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단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 이 주마다 쪼개져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제도에 의해서 단군과 부단군 제도에 의해서 큰 지역으로는 한 3개 정도로 나눈 거고 그 3개로 나눈 거 안에 그러니까 쉽게 3개로 진안, 번환, 마한 아니면 단군이 있고 좌현왕과 우현왕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눠져서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안에 진안 안에 여러 나라가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후국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런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진안의 왕이었다가 이 지역을 내가 전체는 다 다스리고 있지만 어느 지역을 띄어서 이 지역은 네가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고 조금씩 띄워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씩 띄워준 곳에 다스리는 것도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족에게 부여된 부왕적 칭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왕의 버금가는 칭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제후를 이야기도 합니다. 이 비왕은. 그 다음에 군사적 업무 또는 실무 행정으로 업무를 수행한 관직의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음력을 자치적으로 이끌던 족장도 비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크게 진안, 변환, 마한이 있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고주선이 있고 고주선에 준하는 두 나라가 또 작은 고주선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군이 있다면 좌쪽에 우쪽에 이렇게 나눠져서 3개의 나라로 다스린 것이 이게 삼한관경제인데 그것이 그대로 진안, 번환, 마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왕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전욱 고양이라는 분 여기 앞에 나오는데 황저런의 손자이고 창의 아들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웅시 비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웅시 비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왕이 바로 웅시 비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찾기가 그러네요. 여기 분명히 본문에 있습니다. 웅시 비왕 왕조에게 부여된 부왕적 칙공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제후 군사적 임무 혹은 실무 행정 업무를 수행한 관직 자신의 음락을 자치적으로 이끌던 추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비왕인데 웅시 비왕이라는 겁니다. 웅시는 계속 나오죠 지금 그죠? 웅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부족인가를 여실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글씨가 조금 적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본문입니다. 이것도. 사만비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복희께서 태오복희를 얘기합니다. 석적 변방의 봉함을 받아, 그러니까 관직을 받았다는 겁니다. 직책에 정성을 다하시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그 지역 백성이 감화되어 따랐다. 수인씨를 대신하여 영토 밖까지 호령하셨다. 후에 갈구 환웅께서 10세 10번째 환웅입니다. 갈구 환웅께서 신농의 나라와 국경을 정하시니 공상의 동쪽이 우리 땅으로 귀속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태오복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농씨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신농국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왕이 유망이었다고. 그 유망이 사망을 하자 황제헌활이 그 자리를 찬탈을 해서 치우천왕과 대적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신농의 나라, 신농의 나라. 이게 뭐죠? 신농국인 겁니다. 신농의 나라가 그러니까 염제신농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저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염제신농을 얘기한다 그러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오복희의 이제 3성분에 대해서 이 세 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가 신시봉기입니다. 이건 제가 저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배달국에 세 분의 성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오복희 씨, 우리가 이제 배달국을 문명국으로 만든 대표적인 이 세 분인데 태오복희, 염제신농, 치우천왕을 얘기하는데 태오복희 씨는 왕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세 태우의 천왕, 태우의 천왕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자였습니다. 태오복희 씨는 왕자였고 염제신농은 제가 앞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이 안부령 환웅,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 환웅이 다스리는 이 배달국 전체에서 일부 신농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농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소전이고 그 소전의 아들이 염제신농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염제신농의 후손이 누구죠? 황제헌원인 거. 그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 치우천왕은 분명하게 황제입니다. 천왕이고. 이 신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치우란 뜻이 어떤 거예요? 치우천왕 그러는데 그 치우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몇 세를 지나 자오지천, 여기 자오지 환웅이라고 나왔죠. 자오지 환웅에 이르렀다. 14번째 환웅이 자오지 천왕을 얘기합니다. 치우천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신령한 용명이 더없이 뛰어나시고 머리와 이마를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어 보호하셨다. 이거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능히 짙은 안개를 일으키고 구치, 채광기계입니다. 이렇게 철광석과 청동을 캐내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게 구치입니다. 구치를 만들어 채광하시고 철을 녹여 무기를 만드시고 또 비석박격기를 만드셨다. 이게 또 앞부분에 또 나왔었죠. 비석박격기가. 이 비석박격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암만 조사를 해봐도 뭔지를 확실하게 지금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돌을 날리는, 돌을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전쟁을 할 때 특히 이제 투석전을 하거나 성을 부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뒤에서 당겼다가 확 이렇게 쳐가지고 돌을 날아가게 해서 그 성 같은 걸 부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형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천하가 크게 두려워하여 모두 이분을 받들어 천재의 아들 치우라 하였다. 여기서 보시면 천재자 치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재의 아들 치우라고 나왔습니다. 천재의 아들 치우. 아주 명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조 치우라는 말은 속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뇌우가 크게 일어나 산하가 크게 뒤바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쳐서 크게 쳐서 산하가 확 뒤집어진다. 개벽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를 뇌우라고 치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서방에서 자주 천병을 일으켜 진격하여 해수와
태산사이를 점령하셨다. 이것도 다시 앞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환단고기를 이거 번역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소설 환단고기까지 쓰면서 느꼈던 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예. 헌원이 등극하자 곧바로 탕록의 광해에 나아가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으셨다. 후에 오장군을 보내어 서쪽으로 고신 땅을 쳐서 전공을 세우게 하셨다. 예. 이것도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들이 다시 한번 거의 앞부분에 나왔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산을 헤쳐 길을 내도 편안히 안주하지 못하고 탕록의 강가에 도읍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일정한 곳에 살지 못하여 항상 군사로 보호하여야 했다. 누가? 그 황제 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군사로 보호하여야 겨우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위태로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늘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헌원이 얼마나 전전긍긍하였는지 역력히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책, 상서 여행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기록을 다시 여기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옛 가르침에 다만 치우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으니 저들이 치우천왕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기운을 잃고 대대로 교훈을 전하여 후위를 크게 경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치유가 난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난이 뭐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 그러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는 난이라는 의미가 전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후 30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고 다만 전욱과 한번 싸워 이를 격파하였을 뿐이다. 초대 환웅천왕께서 신실을 개척하여 새 시대를 여시고 18세를 전하니 영년이 1565년이다. 그러니까 18분의 천왕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은 영년은 156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당군왕건께서 웅시 비왕으로 신시베대를 대신하여 구한족이 사는 모든 지역을 통일하시고 강역을 4만으로 나누어 다스리시니 이를 일러 단군조선이라 한다. 이게 단군조선에 대한 이제 밑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군까지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단국, 배달국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와, 이 본문을 같이 지금 저하고 공부하시는 거가 진짜 만만한 일 아닙니다.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 단국과 고조선의 통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역사의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정신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개국의 의미 같은 것들이 아주 자세히 적어져 있는 것이 태백일사입니다. 환단고기 중에서도 태백일사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변경, 이 대변경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선 초기에 거둬들인 책 중에 하나였다고. 왜 거둬들여서 어떻게 취했는지는 지금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시씨,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배달 초대 환웅에 대해서 신시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시라는 건 뭐죠? 수도 이름이잖아요. 수도 이름인데 거기다 사람 이름을 붙이는 씨를 붙여줬습니다. 신시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초대 환웅을 신시씨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의도로서 제가 태백일사 얘기를 할 때, 아니 태백일사 그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이게 여러 번 제가 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의도로서 교율을 닦아 사람들에게 제천을 가르치셨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전이란 사람의 본래 온전한 바탕을 따라 능히 본성을 통해 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죠? 제가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두 개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개국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천문 문화를 꼭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수행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된 적이 있었고 여기 종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러 번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단고기에는 아주 중복되는 내용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 책을 쓸 때 그렇게 쉽게 뭐 중복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5권의 책을 뭉쳐서 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5권 중에서 거기서 쓴 내용들이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자들이 5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씨는 선의도로서 법을 세워 사람들에게 천하를 나누어 다스리는 법들. 그래, 여기 3가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의도, 그 다음에 선의도, 3번째는 종의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도로서 교율을 닦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천을, 이 사람들한테 뭘 했다? 교율. 그러니까 나라의 법, 관습, 도덕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하게 하고 제천을 가르친 사람들을 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여기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다. 사람의 본래 온전한 바탕을 따라 능히 본성을 통해 참을 이루는. 그게 뭐예요? 그 수행이죠. 결국 수행입니다. 이 3가지 모두는 이 수행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번째, 선은 뭐냐? 선도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선도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천하를 나누어 다스리는 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는 많이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거기에 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이 선이란 사람이 본래 저마다 타고난 바를 따라서 내가 타고난 본성을 그거에 의해서 자신의 참된 영원한 생명력을 깨달아. 지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생명력을 깨달아. 내 명을 알아. 그것을 깨달아서 선을 베푸는 것이 선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선선인데 이 신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과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신선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죠? 산에서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걸 연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속의 한 일원으로서의 한 역할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의도가 나옵니다. 종의도. 네. 왕을 세워 사람들에게 책화를 가르치셨다. 도로서 왕을 세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선시에 당군왕검이 있었던 그 최초의 이제 고조선의 최초의 왕이 당군왕검이시잖아요. 이 당군왕검이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왕을. 이 얘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단군이 있고 부단군이 있다. 그 다음에 진이 있고 진한이 있고 마한, 변한이 있는 것처럼 진한이 중심이 되고 마한과 변한이 그 밑에서 부단군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위임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3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내용을 적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종은 뭐냐? 이 종이란 뜻은 사람이 스스로 으뜸되는 바에 따라서 정기를 잘 보존하여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상당히 이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3가지는 모두가 수행 문화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은 교율을 닦고 법관습 도덕을 닦아 제천을 가르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전이라는 의미는 사람 본래의 온전한 바탕을 따라 능히 본성을 통해 내 타고난 것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참에 이른다.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걸 가진 사람들이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번째는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천하를 나누어 다스리는 법도를 가르쳤다 그러는데, 천하를 나누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위임 정치를 하게 되는 그 법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본래 저마다 타고난 바를 따라서, 그건 비슷하죠. 수행 문화니까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참된 영원한 생명력을 깨닫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어렵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어렵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스스로 으뜸되는 바에 따라서 정기를 잘 보존하여 그냥 대인이 되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움을 실현해서 세상을 밝게 세상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정신의 가장 핵심은 전의도와 선의도와 종의도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이 나누어서 다스리겠다는 게 사만 관경제에 대한 얘기하고 분조 관경입니다. 분조. 그러니까 우리는 사만과 삼조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삼한은 왕권이 단군이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부단군 2명, 좌현왕과 우현왕이 있잖아요. 이 부단군 2명은 군사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는 단군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삼한입니다. 모든 것, 나라를 3개로 나누어 다스리지만 니네들 멋대로 다 다스려도 좋다. 그러나 군권은 니네들은 가지지 못한다. 그 단군만이, 부단군은 못 갖고 단군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삼한이고, 삼조선은 이 세 나라가 쪼개져서 다 같이 힘을 똑같은 힘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나라가 더 커지고, 어떤 때는 그 진안이 커지고, 어떤 때는 마한이 더 커지고, 어떤 때는 변한이 더 커져서 겨루기가 힘들 만큼 된 거예요. 어떻게 통치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러자 세 나라가 완전히 군사권까지 독립을 해서 가진 것이 삼조선입니다. 군사권이 없는 게 삼한이고, 군사권을 한 단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삼한이고, 세 나라 모두 마한, 진안, 변한이 모두가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건 언제부터 됐느냐? 처음에는 삼한제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2대 색불로 당군 때에 와서 이게 분조가 아니라 이게 분권입니다. 예. 분권 관경이 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 분권입니다. 이때부터 삼조선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4세 때, 그러니까 단군은 47분의 단군이 계셨는데 44번째 되시는 분, 그러니까 거의 끝 나갈 즈음에 나라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안이 변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진안의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47대 왕은, 47대 단군께서는 나라가 망하자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